것 같아. 요즘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참 여기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죠. 매일 이른 아침 사각사각 칼질을 하는 이가 있으니 일어나서 이제 먹기 좋게, 갈아 먹기 좋게 미리 쓸어놔 주는 거지. 잠결에 칼질하면 또 위험하고. 아유, 사랑꾼 남편이 준비해주는 정성 가득한 아침상이네요. 까주스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요. 양배추, 그런 캐롯, 캐비지, 애플 이렇게 섞어서 죽처럼 먹어요. 예. 해독 작용을 잘해준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몸의 순환이 안 되면 이제 살이 많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이거 정보를 보신 거예요? 네, 유튜브에서요. 이제 복부 비만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건강식으로 먹어서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예. 다이어트를 위해 또 챙겨 먹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오트밀하고 현미 넣어서 밥을 냉동밥이 아니라 냉장고밥을 만들어요. 예. 이게 더 좋다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탄수화물 흡수가 안 되게 좀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제 복부 비만이다 보니까 이제 양파가 그 똥배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하루에 3포씩 꼬박꼬박 마십니다. 오, 운동도 하신다고요? 못해도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꼭 타려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임산부 D라인처럼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지금 쪄가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 다이어트는 관심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하는데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남편분이 야채랑 이런 것들을 되게 정성스럽게 딱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갈아서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남편분의 정성을 그냥 말 그대로 갈아버리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먹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 12시까지는 좀 속을 비워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독소가 이제 해독되는 그 기간이 12시까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건강 서적이나 건강 프로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은 굉장히 파편적이거든요. 그 솔루션만 가져다가 나한테 끼워 맞춰버리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사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생으로 먹는 것과 갈아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조심해야죠. 공복에 과일을 갈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쉬운데요. 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허기를 느끼고 당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은영님은 오후 시간이 되면 달콤한 간식에 저절로 손이 간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 까고 또 먹고 그러니까 무의식결에 계속 넣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입에다가 계속 확 땡길 때가 있어요, 진짜. 이제 내가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예. 문장에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은영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고요. 일과를 마친 후 늦은 시각에 저녁을 먹습니다. 한번 꽂히면 주구장창 그 음식을 찾는데 요즘은 마라탕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요. 마라탕이나 그런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라면이나 그런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살찐 게 아닐까.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철저히 식단을 지켜서 했는데 이제 막 단 것도 먹고 이제 국수도 먹고 떡 종류도 먹으면 안 되는데 좀 먹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생활이 조금 더 좀 풀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네, 거군요. 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BMI 30 이상 고도 비만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약을 드시며 관리하는 중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대사 질환들, 당뇨병과 어떤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내장 지방과 관련이 있거든요. 체지방이 매우 많고 내장 지방 수치도 높은 상태. 내장 지방을 이렇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이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하시는 식사 습관들이 좋진 않으세요. 생활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아무래도 일도 집에서 하시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걷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오늘의 주제는 살찌는 체질이죠. 나는 먹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더 많이 찌는 것 같고 다이어트 노력을 해도 살이 좀 덜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이 잘 찌는 체질, 과연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체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고유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의 신체의 특성은 다양한 어떤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하거든요. 물론 유전자에 따라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비율과 근육이 소비하는 효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먹는 것과 생활 습관, 환경에 따라 유전자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벌과 여왕벌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애벌레 시기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여왕벌과 일벌로 각각 다르게 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비만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요. 마르고 건강하게 하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더 발현하게 하는 삶 그리고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살 안 찌는 건강한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가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살이 찌게 하는 음식들을 일단 우리가 끊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칼로리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류, 초가공식품, 나쁜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와 허기를 느끼게 하고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이 우리의 체질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거죠. 이제 음식물을 대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장내 미생물 총이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총은 말 그대로 우리 장 내부에 사는 미생물 군집을 뜻합니다. 수조개에 달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경쟁하며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장내 생태계의 균형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장내 미생물총은 뇌와 상호작용하며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기분을 조정하고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비만해지고 혹은 살이 빠지고 하는 어떤 이런 체질들이 장내 미생물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이제 묵은쥐에게 이식을 해봤더니 뚱뚱해지고요. 마른 사람의 그 대변을 이제 묵은쥐에게 이식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몸에 어떤 체질의 변화를 줘서 좀 비만하게 하거나 마르게 하는 영향을 끼치구나라는 게 알려졌고요. 아하, 살찌는 체질을 바꾸려면 장내 미생물총을 관리해야겠네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장내 미생물총을 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구르트 많이 먹고 유산균. 치즈 많이 먹고 틀렸어요. 야채 약간 거기서부터 비슷합니다. 장내 미생물총의 관리는 생각보다 쉬워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을 만드는 1등 공신은 바로 이 식이섬유거든요. 역시 장하면 또 식이섬유죠.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먹어볼까요? 당근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네. 생 당근 최근에 씹어 드신 적 있어요? 안 먹었어요. 그쵸.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영성님은 아예 식이섬유 자체를 안 드시고요. 운영님은 이걸 다 갈아서 먹었어요.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많아지는 미생물들이 이제 그 날씬한 미생물 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이섬유를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하고 발효시켜서 나오는 어떤 단세지방산과 같은 물질들이 열 발생이나 대사의 정도 그리고 식욕 이런 것에 영향을 줘서 그 개체를 마르게 하거나 혹은 비만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깜짝 OX 퀴즈. 네, 이거는 좀 이게 애매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식품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먹는 어떤 유산균들이 실제 우리 장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미지수입니다. 장에서는 특정 균주가 아니라 여러 유익균들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이뤄 유익한 효과를 내는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균주와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저마다의 생태계를 가꾸는 게 더 좋습니다. 뭐 드시는 게 있다면은 뭐 그냥 드시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자기 장내 미생물 총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풍부한 식이섬유,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생활.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장내 미생물 총을 본인에게 맞게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약이 아니라 그런 식품들을 먹어주는 게 약입니다. 정말 값진 약이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와요. 연구에 따르면 식품을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단기간에 장내 미생물총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도 장내 미생물총 가꿔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2주간 식단 코칭을 맡게 된 이동은 영양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독한 마음 먹고 왔거든요. 독하게 빼보겠습니다. 진짜 시키는 대로 할게요. 다 할게요. 제가 사례자분들을 봤을 때는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실패를 많이 하셨는데 굶지 않고 이제 포만감을 충분히 주면서 마음껏 드시면서 이제 다이어트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식단 솔루션의 원칙은요. 식사는 하루에 3번 5시간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은데 식사를 아무래도 한꺼번에 불규칙하게 하게 되면 폭식과 과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끼니당 칼로리를 제한할 거고요. 대신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매 끼니 채소를 양껏 드시고 양질의 단백질을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먹는 밥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렌틸콩, 귀리, 현미, 백미 이거의 비율을 한 2대2대 2대4 거기에 아나씨 같은 것도 한 움큼 10g 정도 넣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 드시면은 그냥 이것만으로 단백질 함량이 한 16g 정도 되고 안에 식이섬유 한 10g 가까이 되거든요. 식이섬유 가득,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까지 균형 있게 챙겨 드세요. 건강식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다이어트 건강식은 맛이 없을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 편견 싹 달아날 거예요. 장내 미생물총을 건강하게 가꿔줄 고식이섬유 저칼로리 다이어트 요리를 공개합니다. 팽이버섯 파스타부터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으면서 쪽쪽 찢어주시면 돼요. 양배추보다도 식이섬유가 많은 팽이버섯을 활용해 요리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 오늘 파스타라고 그러셨는데 파스타 면이 안 보이는데 면 대신에 팽이버섯을 스파게티처럼 사용하는 요리예요. 그래서 일반 스파게티 면은 100g당 36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팽이버섯은 100g당 21칼로리뿐이 안 돼요. 돌돌 말리는 성질도 비슷하고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식으로 칼로리도 적기 때문에 면 대신 팽이버섯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먼저 기름에 마늘을 볶아서 향을 내고요. 다음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렌틸콩.
오늘 소스에서 고소한 맛을 담당할 거예요. 토마토를 썰어 놓고 다른 재료도 함께 볶아주세요. 이렇게 팽이버섯을 넣어주세요. 어때 진짜 면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에서 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면이다 해요. 날씬한 체질, 건강한 장내 미생물충을 위한 팽이버섯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시식해 볼까요? 진짜 어렵다. 잘 말리죠? 네. 어때요? 맛있어요. 역시 맛있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로 면을 안 넣고 해먹을 만해요. 자, 은영님도 우아하게 한 입. 저도 먹어보니까 쫄깃쫄깃하고 소스도 되게 뭐랄까 강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네. 엄마가 많이 해줄게. 제가 해야죠. 엄마가 해준다니까. 아니, 내가 할게. 당장 집에 가서 팽이버섯 한 박스 진행시켜. 알겠어. 오케이. 장내 미생물충이 좋아할 두 번째 요리는 콩 샐러드입니다. 콩을 삶고 뿌리 채소를 데쳐서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 이게 자르실 때 이렇게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와요. 그럼 이게 뮤신이라는 물질인데 식이섬유는 이렇게 딱딱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있어요. 해조류의 다시마의 겉에 끈적끈적한 그런 것도 다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이게 유익균의 직접적인 먹이가 돼요. 불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고체처럼 질겅질겅한 식이섬유도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요. 장내 미생물충의 균형을 위해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겨주세요. 견과류와 무가당 요거트를 섞은 드레싱을 뿌리면 바로 완성! 단백질 식품으로 콩류나 두부류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하는 것처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식이섬유도 같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어트하면 운동이 빠질 수 없죠. 살찌는 체질 근본부터 바꿔줄 운동 솔루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즐거운 운동 시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앞으로 오실게요. 나와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운동 솔루션은 세 가지를 꼭 잡고 싶었어요. 너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체지방은 빼고 싶고 그러면 운동량은 늘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부상의 가능성이 염려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신경, 균형 감각을 만들자. 저강도지만 좀 길게 할 수 있는 유산소량을 늘려서 절대적인 운동량을 늘리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이에서도 잊지 말자 나의 근육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살찌는 체질에서 건강 체질로 바꿔줄 수 있는 제가 3단계 전략적인 운동을 준비해왔거든요. 겨울에 하는 운동인데 이게 어떤 운동처럼 보여요? 스케이트. 맞죠? 맞아요. 스케이트. 이게 생각보다 유산소 효과가 저희가 주로 하는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트레드밀만큼이나 효과가 좋거든요. 최대 600칼로리 정도도 소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볍게 이동을 하시고 두 번째는 내 몸의 균형 감각을 위해서 살짝 점프를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근력과 유산소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케이트로 옆으로 뛰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타이밍 맞춰서 둘. 그래서 콩만 너무 넓게 안 가져가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3, 2, 1, 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타이밍을 딱 맞춰서 가야 돼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이번에는 무릎을 위로 살짝 올려줄 거예요. 하나, 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그쵸? 이때 균형을 잡아야 돼. 맞죠? 흔들흔들거리는. 그쵸? 쉽지 않죠? 그래요, 원래. 다시 이동하면서 둘. 그쵸? 무릎을, 그쵸? 그쵸? 우리가 본격적,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 한번 쉬시고요. 한번 쉬시고. 아직 저희 본 운동 아직 시작 안 했죠? 3, 2, 1, 고! 점프, 점프. 그쵸? 손을 약간 크게 휘저으면서 내가 진짜 빙상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1, 2 이때 저희가 바닥을 밀면서 이렇게 허벅지랑 엉덩이랑 같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놀라운 게 힘듦을 잠깐 못 잊었죠. 정신 없었지, 맞죠? 재밌는데?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좀 큽니다. 역동량. 우리의 습관과 라이프를 전체를 조금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 5회 근력, 유산소, 복합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가볍게 산책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꼭 비만하신 분들이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자기 인바디예요. 체성분. 근육량이 많다. 그러면은 유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산소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냐? 막 가슴이 터져라 한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 타는 게 아니고 체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은 촉촉하게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 30분으로 시작하여 점점 시간을 늘려 1시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주 5회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체지방이 빠지고요. 복부 지방 정말 빠르게 빠집니다. 그리고 체질 자체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근육량이 적다 그러시면은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해줘야 돼요. 하체 운동을 위주로 하시고요. 스쿼트, 런지, 힙브릿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중대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님이 지금 살이 찌신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알죠? 뭐 그 이유는 많이 먹는 것 있고 고칼로리 음식 선호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또 있어요? 네,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이걸 소비하냐 이 두 가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비만하신 분들이 나의 체질을 바꾸고 싶다, 건강한 체질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먹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것,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수면은 잘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 상태는 어떤지, 이 모든 육각형들은 다 주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내가 다른 것들이 다 안 되는데 나는 운동만 해야지, 나는 먹을 것만 조절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하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가 점점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떤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육각형을 펴 나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나의 체질을 건강한 상태로 정말 개선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그런 취미나 어떤 취향이 어떤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되게 먹는 걸로 풀지 않나요? 그런 거로 주로 풀고요. 아니면 이제 뭐 친구를 만나거나 나 만나서 또 먹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이유는 먹기 위한 거죠 또.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야기는 틀렸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게 당기는 건 맞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진통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달콤한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 기름진 식품을 찾게 되는데요. 단 거를 먹어서 올라갔던 혈당이 툭 떨어질 때 다시 또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통제를 먹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이 진통제 자체도 혈당을 올렸다 낮췄다 하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우리 뇌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단 음식 혹은 초강식품들을 먹게 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만듭니다. 즉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를 살찌게 하는 음식을 찾게 되고,
점점 살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대체제를 찾아 그 고리를 끊어야겠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이에요. 햇빛을 받으며 걷거나 가볍게 뛰어보세요. 취향에 잘 맞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잠깐의 짬을 내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징적으로 영성님은 수면이 너무 좀 부족했어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할 뿐더러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보였는데요. 나의 생활을 개선하고 내 몸을 좋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 시작이 적절한 수면이 돼야 돼요. 건강한 삶을 위한 밑바탕, 잘 자는 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카페인을 줄이셔야 됩니다. 오후 한 3시 이전까지만 커피를 드시고 이후부터는 수분 위주로 섭취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게 좋아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게 좋아요. 영성님 부부는 침대를 거실에 두고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좀 특이했던 게 그 침대가 거실에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흔치 않은 건데 언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어차피 와이프는 거실밖에 사용 안 하니까 같이 자고 먹고 막상 쓰고 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일단 그 창가에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요. 침대는 수면을 하기 위한 장소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풍선을 사서 불어보세요. 이 풍선을 부는 걸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마치 이런 골격근들을 운동하는 것처럼 이 안쪽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살이 쪄서 이 눌리는 힘을 조금 더 받칠 수가 있는 거죠.